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 윌슨 들어가려고 합니다.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 사실 어려운 모형이죠. 하지만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딱히 얘기를 안 하시는 걸 보니까 이해가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이게 또 막상 모의고사 과정 들어가면 윌슨은 까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형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짧고 굵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윌슨이라는 학자가 설명했었던 것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규제를 해요. 정부가 규제를 하는 건 당연히 그 규제로 인해서 편익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하지만 당연히 그 규제는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그걸 우리는 사회학적으로 비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규제로 인해서 편익이 발생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규제를 찬성할 거고 규제로 인해서 비용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반대할 거고, 그러면 자신들의 찬반을 뭔가 정책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엄청 싸우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엄청 로비 활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정치적 상황이죠. 그래서 규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치 모형을 설명하고 싶었다. 이게 첫 번째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으로 고객 정치는 경제적 규제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요. 그리고 기업가 정치는 사회적 규제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기업가 정치는 보통 반대하는 형태로 로비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고객 정치는 찬성하는 형태로 로비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 규제는 공익을 위한 규제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자가 너무 격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가 채택이 안 되고. 그 다음, 경제적 규제는 주로 공익보다는 특정한 개인들 또는 기업에게 지대를 발생시키잖아요. 그들이 지금 고객 정치, 클라이언트의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찬성하는 로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사회 전체적인 공익은 얘는 해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찬성 로비가 강하니까 채택이 되는 것. 이게 규제 정치 모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내용 보실 때 여러분들이 규제 정치 모형을 단순히 뭐 빈집이 온다고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이 모형이 왜 등장했고 어떤 걸 기준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윌슨이 주장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요걸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봐봐요. 규제로 인한 비용이 있어요. 손해죠. 규제로 인한 편익이 있습니다. 이득입니다. 누군가가 손해를 본다고 얘기하면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제에 반대를 할 거고요. 누군가가 이득을 누린다라고 한다면 규제를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찬성을 하겠죠. 자, 근데 그게 만약에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러면 격렬하게 반응을 할 거고요. 다수에게 분산되어 있으면 소극적인 대응을 할 테니까 크게 자신들의 이익을 어필하기, 자기들의 이익을 어필하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을 하는 경우에는 격렬하게 반대하겠지만 분산되는 경우에는 큰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양쪽 다 찬성하는 애들과 반대하는 애들이 막 터지겠어. 이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익 집단 정치.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 이게 대중 정치. 상대적으로 비용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격렬한 반대가 주로 발생하게 되면 기업가 정치. 편익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격하게 찬성하는 로비가 핵심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고객 정치.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어요. 어렵지 않죠? 이익 집단 정치, 대중 정치는 굉장히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건 기업가 정치와 고객 정치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이익 집단 정치는 규제의 비용 편익 모두 소수에게 첨예한 대립이 일어납니다. 그죠? 고객 정치는 규제의 편익이 소수에게. 그래서 규제를 찬성하는 로비, 이게 결국 지대를 추구하는 행위가 될 거고요. 포획이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경제적 규제가 주로 이런 형태를 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기업가 정치는 규제의 비용이 소수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격렬한 규제 반대 로비. 그래서 사회적 규제가 이런 형태를 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중 정치는 비용과 편익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도 찬성하는 로비를 한다거나 반대하는 로비를 하지 않습니다. 좀 소극적인 상황 때문에 규제가 방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제는 그 필요성을 보통 시민단체, 공익단체에서 제기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입니다. 2011년 국회직 8급이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문제여서 기출과정에서 늘 소개해드리는 문제인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윌슨의 규제 정책을 분류하고 있는 다음 표를 아예 줬어요. 편익,
집중되면 격렬한 찬성입니다. 격한 찬성. 분산되면 소극적인 찬성. 소찬 이렇게 얘기할까요? 격찬 이렇게 얘기할까? 자, 비용이 발생을 하면 반대하겠지? 분산되니까 소극적인 반대. 집중되면 적극적인 반대. 보시면 외우는 게 안 되는 게 여기 있는 이 편익하고 비용의 집중과 분산, 분산과 집중, 분류기준 위치에 따라 여기는 진짜 다양하게 나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주셔야 합니다. 양쪽 다 격하게 찬성하고 반대하면 이익 집단, 양쪽 다 소극적으로 찬성하고 반대하면 기업가 정치, 편익이 집중되면 고객 정치, 비용이 집중되면 기업가 정치. 결국 정책으로 인한 비용 편익의 분포에 따라 정치 상황이 다르게 발생한다. 이게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의 가장 핵심이고요. 비용과 편익이 분산되는 경우보다 비용 편익이 집중될 때 정치 활동은 활발해집니다. 만약에 비용과 편익이 분산된다라고 하더라도 관련 정책에 대한 공익 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다면 정치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겠죠. 자, 편익이 분산되고 비용이 기업에게 집중된다. 그러면 집중되는 것만 격해져요. 다시 얘기해서 반대하는 로비가 격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러한 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형태의 규제는 정책의 형성이나 집행이 쉽지 않겠죠. 네 가지 유형의 정치 상황 중에 로비가 제일 약하게 발생하는 건 고객 정치 상황. 네, 로비가 가장 약하게 발생하는 건 대중 정치고요. 고객 정치는 찬성하기 위한 로비가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5번, 내가 틀린 선지.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번 갈게요. 2022년 국가직 9급에서 출제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윌슨의 규제정치 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 정부 규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비용의 크기가 적기도 하고 그게 불특정한 다수에게 분산되는 거니까 결국 비용 분산. 소수 집단 그러나 편익은 크고 동질적인 소수 편익은 소수에게 집중. 요거잖아. 편익, 소수, 집중. 그러면 당연히 반대하는 로비는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요. 찬성하는 로비가 엄청 이루어지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소수 집단은 정치 조직화에서 편익이 자기들에게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정치적 압력을 행사합니다. 이건 고객 정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정답이 되는 건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 윌슨은 완전히 뽀개졌겠죠? 외우셔야 돼요. 고객 정치, 그다음 기업가 정치 두 가지가 제일 헷갈리는 내용입니다. 고객 정치는 찬성 로비, 기업가 정치는 반대 로비. 이익 집단 정치는 양쪽 다 잘하는 거고 대중 정치는 양쪽 다 못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잘 보내시고 윌슨은 오늘 뽀개는 거예요. 오케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안녕.